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날도 오늘 갑자기 좀 추워졌어요. 추워졌는데 이렇게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앞서 영상에서 우리 저 배 국장님하고 저하고 찍었던 그 대변인 우리 그 대통령실 대변인 부대변인 공석인 상황을 영상에서 이제 저희가 보여드렸더니 어떻게 바로 다음 날 아니 좀 공교롭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용산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바로 이제 어떤 반응이 보였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 뭐 각 언론사에서 그 대변인 유력하다 이렇게 해서 기사들이 쭉 떴죠. 예, 일간지 출신 엘모 기자가 이제 유력하게 이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하여튼 우리 그 용산 대통령실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니까요. 하여튼 우리 말씀을 조금 더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런데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용산 쪽에서는 대변인 인선 관련해서 진척 사항이 없다. 새로 추가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겠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줬잖아. 네, 하루 만에 어떻게 새 대변인 인선에 착수했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해왔는데 출입 기자단한테 공개하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해 꼭 이제 거의 검증이 끝난 단계에서 언론에 살짝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그 업무 행태가 그렇습니다. 항상 얘기를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얘기는 또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늘 혼선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에서 참 이거 뭐지 하는 항상 그런 반응이죠.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떼끼. 네, 지금 출입 기자들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이른바 출근길 문답이 이제 중단된 지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개월째입니다. 그리고 국민 다수가 이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은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언론이 대통령과 또는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는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요. 한두 명 정도는 있겠죠. 그러니까 소통을 안 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글쎄요. 아무튼 대통령께서 지금 기자들과 아주 담을 쌓고 그렇게 지내시니까 요즘 크게 논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기자들과 밀접할수록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가까이 할수록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그냥 이렇게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비어 있는 게 좋은 게 있죠. 이를테면 우리가 밥을 먹고 설거지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놔야지 다음 식사 때 쓸 수 있는데 대변인, 부대변인 다르잖아요. 이들이 계속 비어 있으면은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강 석화와 같이 빠르게 대변인, 부대변인을 인선해서 출입기자와 그리고 나아가 국민과의 소통을 정상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제까지도 하여튼 얘기가 없다가 오늘 얘기는 흘러나오는 얘기니까. 그렇죠. 공식적인 입장이 드릴 말씀이 없다. 네, 아직까지 공식적인 부분은 없죠. 예, 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계속 밝혔는데, 현재까지도 대통령실이나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각 언론에서 이렇게 유력하다라고 지금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걸 유추해 왔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물밑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선에 관한 입장은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봐야겠죠. 예, 그거 이제 또 지켜보죠. 지켜보고.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용산 대변인 소식은 이 정도 끝내고 그렇죠. 그 다음 소식 관련해서는 무슨 영업사원 얘기가 있어요. 영업사원 1호 영업사원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지난번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을 순방하면서도 그때 성과를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나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표명하신 바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엊그제도 그 후속 대책회의에서도 나는 영업사원이면서 기획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반 기업의 CEO도 사실은 중요한 영업이나 중요한 기획이나 하는 것은 CEO가 총지휘를 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단적으로 나는 영업사원이다, 뭐 기획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스스로 자기가 총괄적으로 전체를 컨트롤하고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 권한을. 그래서 일반 그 그룹에서도 회장을 CEO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CEO는 바로 회사의 모든 기획, 인사, 뭐 총무, 그 다음에 영업, 그 다음에 생산 모든 것까지를 총체적으로 지휘하고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 뭐 자주 나는 영업사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뭐 또 외교 현장에 가서는 나는 외교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또 뭐 군을 방문했을 때는 나는 군인이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게 참 너무 가볍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배 국장님이 이제 이 영업사원이란 호칭, 명칭, 이 컨셉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또 마침 오늘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윤석열 대통령 숫자로 보는 정부 성과, 전국 146개 전광판에서 국민과 만난다 이런 자료를 냈어요. 전국에 있는 이제 많은 전광판 있잖아요.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 지금 1년이 좀 안 됐죠. 이제 한 8개월, 9개월 차 접어들고 있는데 주요 성과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한 것들을 담은 것들을 이제 내보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영업사원 1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대한민국 이 경제 외교, 경제 성과에 관한 부분들을 윤 대통령이 강조를 하면서 이 영업사원 1호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담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자료가 이제 나가면 예. 또 이 부분들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부각시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저는 대통령께서 영업사원이라고 천명을 하고 나서셨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영업사원들이 그것을 보고 자부심을 가질지 아니면 영업의 영자를 제대로 알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라고 할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부분은 자신이 어떤 영업사원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렇게 열심히 뭐 그 외국의 어떤 그런 교역에 현장에서 뛰겠다 뭐 그런 열심히 뭐 예. 하겠다, 뭐 예. 지원도 하고 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정확한 워딩을 보면요. 1호 영업사원 40조 원 투자 유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의 UAE 국빈 방문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UAE와 역사상 최대 규모인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다. 우리 돈으로 40조 원 그렇죠. 가량 되는 금액이잖아요. 에너지 뭐 신산업 분야에서 7조 5천억 규모 이런 투자 협력 체결 등을 해 왔는데 이거는 MOU 체결 양해각서 체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서로 사전 약속을 한 것이고 이게 본 계약이 체결된 거는 아닙니다만 상당수 외교 성과로 이렇게 알려내고 있잖아요. 근데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과정에서 UAE의 조금 이러한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외교 성과, 외교 형부의 성과가 약간 이제 논란으로 번지고 이제 그런 죄를 부린 거죠. 해프닝이 벌어졌었잖아요. 다 좋은 성과들을 잘 뭐 이뤄냈음 그리고 좋은 성과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한마디로 하지 않아야 될 말 한마디로
거기다가 그 재를 뿌리는 또 그런 효과가 있을까봐 심히 걱정이 되고 그 문제는 아직도 계속 이란 쪽에서 우리 정부에 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보상을 받고 있는 그래서 뭐 그쪽에서 계속 이란 쪽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저 70억인가요? 네, 그건 뭐 유류 대금 그렇죠. 미정산 부분인데 뭐 그거는 뭐 어차피 뭐 줘야 될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 얘기도 뭐 구체적으로 나왔죠. 대통령께서 지금 가는 곳마다 경제 뭐 이렇게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동월 대비 5.2%가 올랐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도 요금, 뭐 가스 요금, 전기 요금, 뭐 그런 민생과 밀접한 공공 요금들이 평균 28.3%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국민 경제는 도탄에 빠져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를 외치면서도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대안과 거시적인 어떤 안 나오는 거죠. 거시적인 어떤 계획이 없다는 것이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는 영업사원이라니까 우선 뭐 이 단어 자체에 대한 뭐 반대나 이런 건 아니지만 영업사원이면 이 대한민국 그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면 이 영업사원을 부리는 이 회사의 주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주는 누구죠? 우리 국민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이 영업사원의 목표는 나 영업활동 정말 열심히 해가 많은 성과를 냈어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 영업의 성과가 국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경제로 기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봤을 때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물가, 민생고 파탄, 지금 그리고 무역 적자, 이 수입과 수출의 불균형이 상당히 되게 심각해요. 예, 지금 심각해지고 있죠.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국민 모두가 아주 심각한 그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특히 이번 겨울에 쏟아진 난방비 폭탄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아우성이에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저소득층 위주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원 대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회성이죠. 그죠. 일회성 이렇게 거치면 안 되고.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긴 하나 파주 시민 전체에 20만 원, 일률적으로 20만 원 그 난방비 지원을 한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처럼 대통령도 일부 계층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이 난방비 폭등의 이 고통에서 이걸 조금이나마 들 수 있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말이죠. 우리가 살림살이에 바로 직격 피부에 느끼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경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IMF에서도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빨간불이 켜졌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또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심각하게 지적하는 것을 뭐 일부 있지만 지적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세우는 것은 왜 못 봤어요. 그리고 맨날 경제장관들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러니 앞으로 더 잘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업사원 1호라 하면 그럼 이 대한민국의 CEO는 누가 될까요? 우리 국민 전체 아닙니까? 우리 국민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대한민국 이 큰 배를 탄 CEO입니다. CEO 그리고 다들 저는 그건 좀 달리 생각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CEO는 대통령이죠. 그 국민들이 그 CEO의 직책을 대통령에게 일임한 겁니다. 그 임무를. 그렇기 때문에 그 CEO의 직책을 수행을 해야 되지 영업사원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영업사원 단편적인 영업사원의 직책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영업사원으로서의 대통령의 역할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면에 표방하고 나는 영업사원이다라고 내세우는 것 자체가 너무 가벼운
생각이다. 저는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영업사원 1호 윤석열 대통령 물론 적극적으로 뛰고 UAE에서 많은 경제 외교 성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지금 배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깊이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전체를 대변하고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최고의 책임자 아닙니까? CEO예요. 핵심 CEO고 그렇죠. 최고 네. CEO고 최고 본부장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역할에 관해서 조금 더 많은 폭넓게, 네, 폭넓게 포괄적으로. 하고 네. 국민과 함께 그리고 각 경제 주체, 노동 주체 또 농민들 함께 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노동 농민 분야 쌀 문제도 그래요. 여러 가지 또 그 각 생산 주체의 입장과 달리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상충되고 충돌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조속히 이런 갈등들을 매듭지어야 되고요. 반면에 경제 단체라든지 그렇죠. 대기업에는 굉장히 지금 지원하고 막 발벗고 나섰겠다, 뭐 뒷받침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벌 위주 정책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요즘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이게 친기업, 친재벌 행보라고 엄청나게 이 비판을 받았잖아요. 언론에서도 비판을 네, 했죠. 난리가 그런데 났었습니다. 요즘 언론은 그런 비판은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경제적인 이유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제 성과 부분 그리고 이 난방비 폭등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야당 대표와 만나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수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법원에서 최종심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한다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제 정당, 제 야당 주체들 필요하면 여당까지 포함해서 국회 원내 정당의 대표들과 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용산 대통령실에서 함께 만나가 호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협치죠. 협치. 영업사안 1호가 또 풀어내야 되고 해야 될 책무라고 보거든요. 요거 예. 좀 조속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와 관련해서 용산 그 대통령실 어떤 분발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으로는 또 뭐 누가 또 뭐 좀 용산이 좀 시끌시끌 하던데요. 네. 뭐 또 이거 얘기 오늘 천공이라는 뉴스가 또 굉장히 또 터져나왔죠. 핫 이슈가 아니 됐죠. 그 사람 지난번에 그 뭐 영상 보니까 뭐 데모를 없애려면 노동자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노동자예요. 대통령도 노동자입니다, 사실은. 이 천공 관련 소식에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면서 출범하기 전 작년 5월 10일이잖아요. 출범하기 전에 이제 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공식 발표를 했고 용산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자리로 이렇게 옮겼고 간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간저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몇 군데 후보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뭐 육군 참모총장 간저 그리고 외교부 장관 쭉 했었는데 처음에는 육군 참모총장 간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게 대통령실 간저로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다가 갑자기 외교부 장관 간저로 대통령 간저를 한다 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천공 이른바 천공 스승이라는 본명이 이병철 씨 아닙니까? 뭐 이제 개명을 해가지고 이천공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마스터 천공이라고 지금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공의 경호처장 등과 함께 이 간저를 다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이 터져나왔는데 바로 이 주장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처음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걸 언급을 했었어요. 하니까 용산 쪽에서 이게 사실무근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해서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잠잠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 얘기에 출처 소스가 밝혀진 거죠. 바로 이 국방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방부 전 대변인 대변인. 그죠? 네. 부성찬 예. 전 대변인이
지금 며칠 안으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저서가 나오나 봐요. 네, 그 이 책. 저서에 그 내용이 수록됐다고 하는데 네. 당시에 이 간저터와 용산 국방부 안에 그 육군의 서울 사무소가 있어요. 그까지 누구와 함께 둘러봤다라는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특정이 되고 이거를 했고 지금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여기 관해서 오늘 또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천공이 한남동 공간을 방문하였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일단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 경호처장이 천공과 일면식도 없고 한남동 공간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다. 네. 그래서 이런 다른 전원을 토대로 민주당이 앞장서 가짜뉴스라고 표현했는데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오늘 공식 입장을 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대통령실에서는 폭하면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쓴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 정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에 춘추관 있을 때도 가짜뉴스를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은 좀 굉장히 그 사안이 구체적이고 또 그 어떤 여러 가지 이름까지 명시되면서 그 책에 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름하고 상황이 다 명시된 다 건가요? 특정이 된 그렇죠. 거죠. 특정이 된 방문했던 시기와 장소와 방문했던 인물까지 특정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활자화돼서 책으로 나온다. 아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와서 그걸 보고 지금 각 언론에서 오늘 수다 낸 것 같은데. 표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출간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 그 책을 쓴 저자가 허위 사실을 그렇게 함부로 책에다 쓸 리 없지 않습니까? 이점 같은 엄중한 상황에. 그런 걸 볼 때에 이것이 나름 유추해 보면 신빙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원스타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가요? 글쎄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확인은 안 해봤는데 보통 옛날에 국방부 대변인은 그 원스타가 이제 전역하면서 그 자리를 원스타 출신들이 쭉 해와고 그랬습니다. 민간인도 중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있긴 김민석 대변인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국방 안보와 관련된 일테면 외부의 언론인 이런 출신이 아니라 국방 안보 전문가 출신인 그렇죠. 대변인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출신 그런 분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를 해서 국정을 혼란시키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럴 이유가 뭐 있겠어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분이 그런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산에서는 공식 부인을 했고 이건 가짜뉴스다 이런 시각인데 민주당에서 발끈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당시에 CCTV를 까보면은 방문했는지 방문 안 했는지 확인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오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민주당의 CCTV를 까자라는 이 주장에 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CCTV 그 자료가 아직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원래 그걸 다 백업해서 다 저장을 해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필요에 따라서 삭제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요. 삭제해 보셨어요? 아니 저는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요즘 그 TV 드라마들 보면 그런 관련된 검사, 판사, 법 관련된 드라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 부성찬 전 대변인이 언급한 특정한 이제 군 출신 핵심 인사가 있잖아요. 이분은 또 이 언론의 다른 매체 취재 관해서 사실 확인을 안 해주고 일단 회피한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 사안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한 상황이고 이제 CCBB는 이게 진위 여부는 법정에서 고발을 했으면 사실 이쪽에서 증거를 요구를 하고 어떤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 각각 입장을 또 이제 들어보다 보면 그것이 진위가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애 공방은 결국은 주의 주장에서 서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고발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송치와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만약 기소 단계로 간다라면은 법정에서 진위 여부를 이제 가리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진실은 뭐 밝혀지겠죠. 그런데 뭐 우리가 진실은 때로는 감춰지기도 하던데. 네, 맞습니다. 진실이라고 항상 밝혀지는 건 아닙니다. 그 진실을 얼마나 잘 감추느냐, 그리고 또 그것을 얼마나 또 잘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뭐 결국은 진실 공방의 결론이 나겠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 관계를 천공 부인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도 윤 대통령 본인도 천공을 한두 차례 만났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공 얘기를 하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고 또 우려하는 사항이 최순실 국정농단 그렇죠. 시즌 2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걱정 때문에 이 천공 관련된 이슈 논란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 천공 문제는 윤석열 정부 내내 계속 화두가 될 그러니까 것이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될 겁니다. 한 나라의 정권이 탄생되고 그 나라의 정권이 유지되는데 천공이라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김동균 교수가 그런 말씀 잘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셨는데 정말 이게 뭡니까? 뭐 사기와 간통 뭐 해가지고 전파가 꽤 많은 모양이던데요.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언론에서 이미 보도된 부분도 있고요. 예. 간통죄 관련 부분은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그렇죠. 재심을 통해서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은 없어졌죠. 없어졌지만 그거는 이제 법리상 없어진 부분이고 그러한 논란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는 일부 매체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확인된 사실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모르죠. 또 천공청은 그 과거의 논란에 관해서 어떤 입장인지는 제가 명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 관해서도 논란이 된다면 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앞으로 뭐 있지 시간이 않을까요? 지나면 뭐 그런 것들도 밝혀지겠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뭐 영역보다는 네네. 우리가 국가, 그렇죠. 운영, 국정,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천공이라는 인물이 어떤 역할을 그 했느냐. 비중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이고 하는 것이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 기자든 아니든 간에 천공이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역할을 한다라면은 쌍수로 들고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해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국정의 비선으로 개입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권이든 이런 것들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자신의 이런 세력 확장을 위해서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뭐 이용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걸 경계하는 것이고 언론이 그리고 기자들이 또 감시해야 될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이거든요. 제2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권력가의 유착을 통해서 부당한 이권 행위,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언론이 더욱 각성하고 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 저는 믿어요. 뭐 대통령실에서 뭐 지금 얘기하는 대로 천공과의 관계도 이제 정리가 됐고 저는 투명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많은 국민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혹에 관해서는 의혹이 제기될 때 대통령실도 보다 투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또 근거, 자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제 뭐 장시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또 다음 이슈가 또 생기면 또 뵙죠, 뭐 같이.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천공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본격 구체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이제 제2의 그 최순실 국정농단 그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안 되겠죠.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누구도 그런 걸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요. 이제 그 천공 관련 논란도 조속히 어떤 정리돼서 뭐 그런 걸 또 이제 국민은 바랄 것이고요.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죠. 예, 그렇죠. 뭐.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